네, 갈수록 갈피가 잡히지 않고 갈수록 어지러워집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AEA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민주당과 뭐 저쪽 좌파들은 이건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또 난리를 치네요. 나흘 전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하는 걸 계기로 그 이제 보고서 일체가 이제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한국을 방문해갖고 한국 관계자들 만나고 아마 대통령도 만나지 않나 싶은데, 그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나서 쓰나미로 폭파된 후에 이게 그냥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그냥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밀려가 폭파가 되니까 미처 처리도 못하고 2011년이죠. 2011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그 오염 혐의가 있는 방사능 오염 혐의가 있는 물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 후쿠시마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그 저수조 수십 개에 저장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알프스라는 처리 시설 시스템을 거친, 그러니까 다핵종 원자 성분이 있는지를 걸러내는, 그래서 안전하다고 추정되는 그 물을 검증한 결과 보고서가 이번에 IAEA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전혀 태평양에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태평양 연안국가 한국을 물론이고 전혀 피해가 없다 하는 이런 보고서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사전에 선전포고를 IAEA가 보고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걸 발표한 후에는 깡통 보고서다. 그러니까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는다는 말이 있죠. 상대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결할 때 그냥 소뚜껑으로 자라목,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거짓말이다. 이거 깡통이다. 그리고 두 가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핵 폐수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 폐수. 후쿠시마에 지금 핵 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폭파되어 그냥 흘러간 그게 핵 폐수고, 그 다음에 핵 폐수 의심이 있는 거 저장해 놓은 걸 알프스라는 시설을 통해서 걸러낸 그 처리수를 이번에 검증해가지고 방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에는 지금 핵 폐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 폐수를 검증한 게 아니죠. 핵 폐수 의심이 있는 걸 걸러낸 처리수를 한 것인데, 마치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이제 강물 같은 거를 저장해 놓고 그걸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한 거를 먹어도 되는 음용수 수준으로 처리한 걸 수돗물로 방출을 하는데, 그 수돗물이 이상 없다는데 처리하기 전에 저 강물을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절차도 무시했고, 그리고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그냥 깡통 보고서다 이래버렸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IAEA 사무총장에 오면 한국 대통령은 마땅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결과를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다 이씨 나왔는데 결과가 과학적으로. 참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학성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핵 폐수를 검증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는 IAEA의 매수서를 지금 은연중에 퍼뜨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IAEA가 돈 먹었다는 거죠. 일본 돈 먹고, 먹었다는 거죠. 일본 돈 먹고 이게 이런 깡통 보고서를 냈다. 이거 완전히 한국식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정계는 뭐 밤에는 여당하고 낮에는 야당하고 그다음에 사쿠라 논쟁도 있고 누가 누구 돈을 먹고 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지네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죠. 가짜 뉴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이 이게 돈봉투 사건은 그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짜건 진짜건 한국 정계에 있어서 일상화된 일이니까 그 버릇 그대로 IAEA가 매수됐다.
그다음에 IAEA에 내는 가입국의 부담금, 한국도 아마 상당수 부담할 겁니다. 부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IAEA가 일본을 봐줄 거 아니냐. 그런데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거는 미국이죠. 둘째가 중국. 예. 중국이 15%. 네. 미국은 아마 20% 정도 되고. 일본은 7.8%. 네. 그런데도 마치 일본이 많이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IAEA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이번에는 뭐 100만 유로인지를 따로 또 냈다. 뭐 이런 걸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게 좌파 유튜브에서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성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신뢰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11개국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모든 샘플을 다 나누어 갖고 각국 나라의 전문가들이 감정한 그 결과가 네. 무해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신뢰도 무시해 버렸다. 2020년에 IAEA가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에 대한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정의용 우리 한국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 IAEA가 그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그 로드맵에 의해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한국 정부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저수조의 그 물을 알프스 방식으로 그 검증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 검증 시스템도 믿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IAEA가 하는 거 다 믿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때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처음부터 뒤집고 막무가내로 깡통이고 허위고 매수설이고 핵 폐수 검증도 안 했다. 이렇게 IAEA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네. 제가 어제 아침에 말이죠. 이 수산물 그 도매 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의 CEO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매 시장도 이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게 식당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이게 수산물 회와 관련되어 있는 식당들이죠. 그 매출액이 절반 이상 쭉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요 한 꼭지만 한번 따로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취급하고 그 식당에 취급하는 수산물은 후쿠시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죠. 후쿠시마는 아직 방류도 안 했어요. 네. 방류했다 치더라도. 방류했다 쳐도 몇 년 있다가 옵니다. 몇 년 있다가 한국 해안으로.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후쿠시마인데요. 후쿠시마가 이제 일본의 이쪽 편입니다. 일본의 이제 우리 쪽이 아니라 이쪽 편입니다. 태평양 쪽. 여기서 이 오하이오 해류에서 북태평양으로 이렇게 갔다가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미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북쪽도 해류로 와서 그 다음에 일루도 오고 이제 한국 쪽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우리 서해안 쪽으로 오는데 이러려면은 빠르면 3년, 보통 5년 걸린다는 겁니다. 5년. 그러니까 해류의 방향이요. 이게 민주당의 이 선동의 순간 현혹이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가까우니까. 위치상 가까우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게 예를 들면 방사능 폭탄이라고 친다면 그게 쭉 남쪽으로 가갖고 규슈를 돌아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바로 오는 거로 그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이 지금 해도에서 그처럼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알라스카 해안을 해가 캐나다, 캘리포니아,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만 근처를 거쳐서 남태평양을 해가지고 필리핀 연안을 거쳐서 한국 근처에 오지도 않아. 네, 오지도 않는데 온다고 해도 이게 뭐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4년 내지 이제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해도라는 게 이 이봉규 TV에서 적당히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뭐 아니고 우리가 기상예보 할 때 아침마다 뭐 몇 시에 뭐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언제부터 장마철이 된다 이거 기상 위성을 가지고 다 검증하는 건데 이 해류에도 이걸 관측하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층수와 심층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표층수는 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자전 공전 방향 때문에. 그러나 심층수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역류한다든지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역류. 요게
요게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이게 과학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학성을 완전히 무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핵 폐수다. 그래 핵 폐수라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IAEA가 엉터리 결과물을 내 가지고 핵 폐수를 퍼붓는다고 치면 제1 피해 국가가 일본이야. 일본이에요, 자기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알류산 미국, 열도를 캐나다, 미국. 다. 알류산 열도를 거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피해 지역인데 결정적인 것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미국, 미국 서부 해안, 예. 캐나다, 멕시코 근처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네. 그런데 이런 과학도 아예 무시해 버린다. 네.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옆길로 갑니다만은 그저께 제 대학 동창 몇 사람 만나 갖고 이 얘기를 했. 이게 뭐가 걱정이냐 하니까 몰라요. 몰라. 뭐가 걱정이 되냐 하니까 하여간 뭔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해류를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왜 정부가 이런 걸 왜 자세히 안 가르쳐야지. 이게 내 기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 해도를 놓고 설명한 기억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렇게 해. 직무유기야. 네, 직무유기인데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이런 지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일이 저는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일 있었다면 댓글을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럼 내가 사과할게. 지속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벌써 기억이 없을 정도면 만약에 했어도 어떻게 슬쩍 했다는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후쿠시마가요. 일본 땅에 이쪽 우리 쪽이 아니라 태평양 쪽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류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해류상 이 지도처럼 중국 거는 우리 서해안으로 바로 옵니다. 바로 중국 거는. 바로 그 점이에요. 중국은 지금 55기의 핵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고 2030년까지 110기를 운용하는데 현재 55기에서 방출하고 있는 원자 발전소에 사용한 그 물 거기에도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중국의 경우는 55기에서 뿜어내니까 여기 지금 그 후쿠시마의 저수조에 저장돼가 알프스 방식으로 걸러진 그 물의 세심 함량보다도 중국 연안에서 채취된 물의 세심 함량이 50배가 50배라고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40년 동안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네. 중국은 해안이라는 게 동쪽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서해안 쪽이고 우리의 황해 직격탄이죠. 쪽인데 우리는 직격탄.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이 세계 공장을 하면서 온갖 폐수 오물을 퍼부어 가지고 지금 서해가 거의 이 서해 전체가 폐수 지경에 지금 들어가요. 거기에 방사능 오염수도 상당수 끼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어제 그저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IAEA는 방사능 물질을 검증할 능력이 없다. 이것도 인용을 해요. 그런 능력이 없다. IAEA가 왜 그런 능력이 없어? 방사능 물질을 검증할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번에도 그거 하려고 만들어진 IAEA 요원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이게 11개국 한국 전문가에게도 그다 샘플 보내갖고 그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도를 보더라도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게 판매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죠. 그런데 워낙 약 똥물이라도 먹지 차라리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 먹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퍼대니까 이게 혹시나 하고 떨떠름한 기분으로 이게 우리 수산물의 그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 이게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이런 상황을 쟤네들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쟤네들은 꺾일 생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후퇴하지 않죠. 절대 후퇴 안 할. 선전 보고 이미 했고 IAEA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깡통 보고서라고 그러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이재명의 태도로 봐갖고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예, 이재명을 믿느냐
IAEA와 우리 정부를 믿느냐? 이거 전쟁이야. 네. 총만 안 쏘지. 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이게 호재라고 생각해. IAEA가 무슨 발표라든가 이게 호재로 생각해. 악어가 먹이 사슬을 딱 물었을 때 양 작은 씹어가지고 팔다리까지 집어삼키듯이 악어처럼 이걸 이제 꽉 물어갖고 내년 국회 선거까지 가는데 이게 전쟁이야. 이재명이가 선전포고한 IAEA와 윤석열 정권을 대상으로 한 이 전쟁, 이거는 비단 IAEA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IAEA 가입국, 이번 이 조사에 참가한 11개국 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니까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는 국민이 판단해야 돼. 국민이 어느 쪽을 응원하느냐 여기에 달려. 총선에서 판단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총선까지 이 단계에서 봐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G7 국가입니다. 제2의 G7 국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 소득, 개인당 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그 조건을 갖춘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네. 여기 등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갖는다면 국제연대도 존중해야 되고 국제기구의 결과도 존중해야 돼. 우리끼리 하던 그 총질하던 그 행위대로 매수가 됐다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거 국가의 수치야. 국가의 수치. 근데 그 총선까지 그 기다려야 돼요? 심판을? 아니 이거들 왜냐면 5.18법 뭐 만들어서 5.18에 대해서 딴소리 하면은 뭐 감옥 집어넣으면서 아니 이것 딴소리 하는 놈들 어떻게 감옥 집어넣을 방법 없습니까? 국민이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방망이 들고 그 동학혁명 때처럼 나와가지고 민주당 당사 부시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국민이 총선까지 기다려서 야무지게 할 수 없다. 또 물론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게 저 의견처럼 이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 집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저쪽이 잘못했다 하는 걸로 수렴하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이재명 하나 잘못 저 대표로 앉히는 바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이재명이 하나 잡아가지를 못하나요? 난 너무 답답해. 범죄 혐의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왜 못 잡아가는지 이건 저런 놈 하나 잡아가면 끝나는데 왜 못 잡아가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곧 잡아가겠죠? 네. 통탄할 일이 기다려 봅시다. 네. 예.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